해외에서 좀 근데 경쟁력을 그러면 이제 가지기 위해서 작가들이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 일단은 정성스럽게 인스타그램 관리를 자기 밥 먹는 거 자꾸 올리지 마시고 서울이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홍콩에 취재를 다녀오고 그런 질문 부끄럽지만 막 하잖아요. 아, 한국 어떤 거 같니? 니네랑 경쟁이 될 것 같니? 막 이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답이야. 예술에 지나치게 빠진 자들의 리얼 토크쇼 예술 탐닉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이지연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2024년에 기대하는 거를 각자 이야기하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사도 뭐 많이 떴고 그래서 저희가 탑 3, 4 이 정도로 추려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게 아트페어 춘추 전국시대다. 왜 이 워딩 너무 올드한가요? 바꿀까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뭐 아닙니다. 너무 명확한 표현인 것 네. 같아요.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왔었어요. 아트페어가 진짜 내년에 많아진다. 프리즈 키아프 그리고 아트부산 같은 기존 아트페어뿐만이 아니라 신생 아트페어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트페어를 만들었던 기존 멤버가 나와서도 아트페어를 만들고 젊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한 인물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또 아트페어를 만든다. 컬렉터들은 기대하기도 하고 살짝 우려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어떠세요? 이 소식? 근데 올해 90개 이상 개최됐대요. 아트페어 수가요? 거의 매주 했을래나? 비슷한 시기에 안 하려고 굉장히 피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서로 이제 갉아먹는 효과가 나면 안 되는데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옮기거든요. 이제 약간 프리즈와 살짝 오버랩되게 하는 이유가 한국 갤러리와 작가들을 해외 컬렉터를 모셔와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 지금 취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데 많은 아트페어를 하는 곳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지금 하려고 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약간 시장이 다 같이 좀 막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트페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네. 거에 대해서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 상황 속에서도 아트페어는 주목도를 가지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갤러리에 방문해서 작품을 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트페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하거든요. 페어는 망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갤러리들이 다 부스비 내니 망하는 건 갤러리지 페어가 아니다. 그 그러니 수익 구조를 보면 네네. 저는 지금 100개 이상이면 춘추전국이 아니라 난립이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난리.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더 많아지겠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을 것 같고 좀 브랜딩이 잘 됐고 기획이 잘 된 페어들은 좀 더 성장하면서 탄탄해지겠지만 새롭게 나오는 많은 아트 페어들이 한두 번 시도하고 더 이상 개최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니뭐니 해도 사실 아트페어 하면 프리즈 서울, 키아프 서울 호흡을 맞춘 지 2년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많이 변했잖아요. 내년도 좀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해마다 이제 참여 갤러리가 많아지고 해외 방문객들 계층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키아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2, 3년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프리즈도 현명한 것 같아요. 첫 회하고 두 번째 회를 할 때 개선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 회는 사실 좀 아쉬웠던 게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진짜 뭐 1시간 이상 대기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뭔가 이게 동선도 잘 짜고 스케줄링도 되게 잘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관람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프리즈 뮤직 같은 것도 이번에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접근하기 되게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요? 점점 현실화돼 가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첫 해에 프리즈 마스터에 나오는 갤러리스트라든가 오너들을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그냥 왜 웃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거 가져오면 못 파는데 한국 시장을 사실은 잘 모르고 이제 들어온 거고 마스터피스들은 좀 이제 한국에서 소화가 잘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걸로 쫙 채운다든가 첫 해 두 개 지나가면서 점점 더 현실화되고 한국인의 기호에 조금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한국에 외국 갤러리들이 대거 진입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생태계가 변할까? 이거에 대한 두아르트 스퀘이라, 에스더 슈퍼도 있었고 또 올해는 화이트 큐브 왔잖아요. 되게 많은데 좀 어떠세요?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 진출 이게 약간 좀 아까 프리즈랑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여기에 완전히 갤러리를 차린 건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차이나머니가 되게 접근이 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제 언어 이런 것들 때문에 캐퍼시티 자체는 굉장히 우리랑 비교할 정도가 아니게 큽니다.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장점이 미술대학들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음. 작가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사립미술관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 한국은 워낙에 트렌드가 빠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이제 좋은 편이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뭔가 한국 시장이 잠식된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해외 지점으로 한국 작가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생태계 안에서는. 또 몇몇 분들은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갤러리가 한국에 와서 본인들의 그 작가만을 여기 내부에서 판매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화 유출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에 왔으면 여기 로컬에 좀 집중해주는 모습도 사실은 보여줘야 이 씬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표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쪽에서는. 타데우스 로팍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상륙하고 한국 작가랑 전속이 맺는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듯 어떤 해외에서 또 비즈니스를 한다면 현지화가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조금 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출한 로컬에서의 어떤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없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이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순차적으로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이제 본인들 작가를 소개하겠지만 계속해서 한국 작가들을 리서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렇고 페이스도 지금 뭐 올해 이건영 선생님 그리고 유영국 선생님 전시까지 11월에 뉴욕에서 했고 순차적으로 계속 시장을 알아가면서 작가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 지사를 낸다는 건 한국 시장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 마켓에 여기가 견본 시장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더 많은 작품을 접하거나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해외 갤러리들이 막 들어오면서 미술 쪽만 아니라 연관된 패션이라든지 뭐 럭셔리 브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어떤 행사들의 아시아 첫 번째 타겟이 서울이 되고 이런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 사이에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우려나 혹은 기대나 뭐 이런 걸 좀 표하는 걸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좀 둘 잠깐. 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건 지금 젊은 작가들도 꽤 많이 이렇게 해외 갤러리에 전속되는 경우가 맞아요. 막 더- 96년생 이런 네, 작가들도. 더 예. 많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는 정말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맞을까? 약간 조금 더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같은 느낌을 인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국내 들어와 있고 일부러 국내 젊은 작가를 데려갔고 구색처럼. 네, 구색 이렇게 맞추듯이 가격을 되게 많이 상승시켜서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을 할 것처럼 했지만 만약에 그게 결국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는 가격은 올라간 채로 시장에서 판매가 안 돼 버리면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그 다음 행보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당연히 있지만 혹여나 아닐 경우라면 혹은 혹여나 정말 구색 맞추기 용이었다면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같은 그런 막연한 우려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서울이 아시아의 그게 될 수 있을까 거점이? 그러니까 사실 이때 홍콩이랑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올해. 그렇죠. 저는 서울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홍콩은 금융도시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립미술관이 홍콩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많고 로컬 작가들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해외 작가인데 한국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획자들도 있어요. 눈에 띄게 이제 최근 한 3년 안에 그 사람들의 행보가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서울이라는 곳이 핫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그리고 국가의 어떤 브랜드 파워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라는 것이 10년 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졌잖아요. 달라요. 저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맞아요. 몰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친절한 거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제도적인 친절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이 있을 것인가. 근데 홍콩엔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홍콩 엠플러스의 부관장님이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그 문화 다양성 지수 이런 게 생각보다 의외로 낮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질문이 올해 저의 하두였거든요. 아, 정말요? 아시아의 5마리용. 아. 누가 이제 중심이 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홍콩에 취재를 다녀오고 저희도 그런 질문 또 부끄럽지만 막 하잖아요. 니네가 볼 땐 뭐 서로 아, 한국 어떤 거 같니? 니네랑 경쟁이 될 것 같니?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시아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크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의 중심만 있어야 되느냐. 홍콩은 홍콩의 장점이 있고 서울은 서울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좀 특화된 어떤 마켓들을 같이 성장해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답이야. 근데 저희 이제 뭐 예전부터 하는 얘기가 아트페어도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바뀐다. 왜냐면 이게 이제 관광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가볼 사람 다 가보고 새로운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새로운 스팟으로 막 옮겨가요. 지금은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곳이 서울이 아닐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5년의 대목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그 한국이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네네. 너무 행운이고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 너무 고마운 일인 타임에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네, 있다는 거, 이걸 같이 내가 진짜 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했었어. 세 번째는 이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작가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것도 한 꼭지가 좀 나왔었는데 한국의 젊은 작가를 해외로 연결하려는 실제로 공공 부분에서의 노력도 있었어요. 아트시랑 예술경연지원센터와 같이 우리나라 작가를 외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알린다던가 저만 하더라도 한국 작가님들이 인스타그램 피드에 해외 전시에 참여한다라는 걸 업로드하는 빈도가 좀 높아졌다고 저는 느껴요. 저도 주변 작가들도 확실히 그런 빈도가 늘고 있고 그런 기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 약간 부분이 있고 별관 역시도 확실히 그래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저희도 좀 그런 거에 약간 발맞추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획에 불가리아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의 작가인 친구랑 저도 한국에서 작가를 하면서 기획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국내에 있는 작가를 좀 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레즈메가 됐든 레지던시가 됐든 한국인 작가를 영국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영국인 작가를 또 한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공공기관도 혹은 큰 미술관이 아닌 이런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이자 작은 공간에서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벽이 높았다면 더 훨씬 더 자유롭고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혹은 예산이 받쳐준다면 시스템이 된다면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인식이 돼가고 있는 지금 기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홍콩에 있으면서 이은세 작가님 작업을 좋아하는데 개인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갤러리스트한테 너무 궁금해서 이 작가랑 어떻게 인연이 됐냐 그랬더니 정말 서치를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보고 그래서 진짜 러브콜을 보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해외에 있는 갤러리들도 한국 작가를 많이 서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치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한국 작가들이 우수해서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좀 근데 경쟁력을 그러면 이제 가지기 위해서 작가들이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 일단은 정성스럽게 인스타그램 관리를 하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밥 먹는 거 자꾸 올리지 마시고 자기 미술에 관련된 것만 해서 이제 일관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의 콜렉터들이나 애호가들이 스스로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얘가 되게 회자가 되는 작가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자주 보이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 자꾸 보고 이게 정들어. 그렇죠. 이게 연애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자꾸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그런 다양한 노출 빈도 내가 올리는 이 인스타그램 피드가 나다. 나의 취향이고 이런 것들의 아이덴티티를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의 작업 계정은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은 인스타를 많이 해라. 지금은 요즘 정말 많은 작가들이 영상 작업할 때 자막을 서브타이틀을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시스템 많이 구축시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게 부족하다면 좀 더 그런 자막에 대한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놓는 것. 포트폴리오에서 뭐 레즈미라면 레즈미일 것이고 스테이트먼트라면 스테이트먼트일 텐데 뭐 그런 언어권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챙겨 놓는다면 저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이제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6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아마 꽤 많은 행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볼거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60번째 비엔날레라는 것 자체에 좀 미술계에서는 기대감이 크고 더군다나 이번에 예술 감독이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라고 첫 번째 라틴계 그 큐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제1세계 백인 남성이 아니고 지난번 이제 여성 감독이 처음 났고 이번에 라틴계
라틴계 감독이 처음 나왔는데 이분이 원래 좀 이렇게 퀴어라든지 디아스포라라든지 망명자라든지 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전시를 많이 해왔던 분이라서 이번에 비엔날레 본전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확연히 다르고 아마 라틴계 작가들이나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이 많이 소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각 국가 간의 큐레이터랑 작가들이 지금 계속 거의 다 발표가 됐잖아요. 이것도 우리 울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초로 이번에 일본 간의 큐레이터는 이숙경 선생님이시고 싱가포르 간의 큐레이터는 김혜주 부산 비엔날레 감독하셨던 김혜주 큐레이터가 되고 해서 사실 아시아 3개국 그 대표 전시를 한국의 큐레이터들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국뽕을 안고 가서 이제 좀 같이 보고 싶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들이 많이 지금 발표되거나 어나운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직 기대감은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 면면이 어떨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갔었어요. 4월에 딱 열렸을 때. 근데 약간 실망했던 거는 한국관이 약간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 대놓고 그냥 미술계 올림픽이잖아요. 각 국가 간의 각 축장이니까 당연히 나도 우리나라 응원하러 가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이 약간 이렇게 파티 분위기가 되는 게 있는데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섬에 한 일주일 있었음에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좀 그런 축제 분위기를 내면서 가서 진짜 내가 우리 관을 좀 응원하고 직접 간다면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감. 어떤 시대의 트렌드 같은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 미술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질문을 던질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뭐 아르코 또한 50주년이나 이러면서 사실 뭐 이것저것 굉장히 공모도 많이 하고 지원도 받고 좀 약간 진짜 이렇게 기대감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 이럴 때가 정말 가볼 때 아닐까 싶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출장으로 잡아서 꼭 한번 그게 이제 합니다. 마켓에 계시지만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는 느낌 들었어요. 해외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니스를 갔어요. 베니스에서 사업을 할 게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때 다 거기에 베니스에 있으니까. 가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가서 네덜란드 그 관계자 그다음에 뭐 스위스 관계자, 런던 관계자 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해서 좀 꼭 가시면 좋겠네요. 가서 다 뵙죠. 가서 만나요. 거기서 예술탐닉 한 만나죠. 편 찍고 올까요? 네, 그럴까요? 괜찮다. 특별편. 괜찮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은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거의 뭐 약간 이렇게 싹 훑은 느낌이 막 들어요. 1시간 동안. 네, 오늘도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